완벽한 귀죠. 자, 귀는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귀의 역할 몇 가지? 세 가지. 반성 세 가지. 귀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귀는 물들어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네, 내 몸의 균형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선생님 세 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뭘까요? 압력 조절. 비행기 타고 가면 갑자기 귀가 먹먹하죠. 압력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게 귀입니다. 그 역할을 이 중에서 어디가 그런 역할을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요. 여러분들은 귓바퀴, 웨이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 정민이 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요거를 귓바퀴, 진동을 잘 모아주려고 여기를 걸어.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어가는 구멍을 귓구멍이라고 하는 걸 웨이도라고 하는 거죠. 그건 몰라드리고요. 얘 이름부터는 아셔야죠. 얘가 뭡니까? 이게 공간. 공기의 진동을 뭐 하는 거? 처음으로 감지하는 부분. 소리를 처음으로 감지하는 센서예요. 고막이 터지면 소리를 감지 못하니까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얘는 한번 찢어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고막은 소리를 최초로 감지하는 곳이다. 감지하는 레이더예요. 그래서 얘가 감지를 하면 얘가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소리가 그 다음에 여기로 오죠. 이거 뭐랍니까? 감지하는 소리. 감지하는 소리를 갑자기 뭐냐? 확 하고 증폭시켜줘. 그래서 진동을 막 하고 증폭시켜주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 합니까? 귓속뼈. 허경영이죠. 공간에 뜨는 줄 알았다니까. 자, 그래서 귓속뼈는요.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이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소리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 다음이 뒤로 옵니다. 뭐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름이 달팽이인 거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소리 듣는 세포, 청각 세포. 그래서 이 세포가 소리를 돼서 실제로 감지하면 이게 어디로 전달돼야 돼? 대뇌. 그 대뇌까지 가는 길이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니? 청신경. 그래서 대뇌로 가서 무슨 말을 해? 라고 하는 거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듣는 것과 관련된 거 찾으세요 라고 하면 끝. 요게 소리야. 알겠지? 자, 그래서 소리의 지나가는 경로 불러요. 소리가 지나가는 경로는요. 맨 처음에 어디? 음악. 그 다음 귓속뼈. 그 다음 어디? 달팽이관이라고 쓰시던지 아니면 청각세포라고 쓰시던지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달팽이관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세포 다음에 어디? 신경을 통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뇌라고 하시면 안 되죠. 뇌 중에 어떤 뇌? 대뇌입니다. 오감의 정보는 무조건 다 대뇌로 갑니다. 오감의 정보는 무조건 다 대뇌로 갑니다. 알겠어? 그래서 소리를 인지할 수 있어요. 요 과정입니다. 이게 소리를 듣는 과정. 되죠? 위치 정확하게 판단. 역할이 뭔지. 오행 아파. 고막의 역할. 소리 감지. 소리를 최초로 감지하는 곳 고막. 자, 귓속뼈. 증폭. 그래서 소리를 인지해서 전달. 되겠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 소리가 지나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칠판 보지 말고요. 자, 소리 지나가는 경로. 첫 번째, 고막. 그 다음, 귓속뼈. 그 다음, 달팽이관. 그 다음, 뇌, 청각, 신경 또는 청세포, 청신경.
그래서 그걸 통해 어디로? 대뇌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이게 소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귀는요. 우리 몸의 균형도 잡아줘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처럼요. 아이스링크에서 여러 번 턴하다가 멈췄을 때 몸이 흔들리면 되게 안 되니? 안 돼요. 몸의 균형을 잡아줘야죠. 운동선수들이 제일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균형을 잡는 거. 그 균형을 잡는 것 중에서요. 꼬맹아, 중력을 감지한다. 또는 회전 기능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꼬맹아, 내가 몸이 기울어지면 나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거든요. 왜 안 넘어질까요? 몸이 기울어지면 내 스스로가요. 반대편으로 뭘 줘요? 힘을 줘서 넘어지지 않게 견딥니다. 됐죠? 몸이 기울어졌다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순간 반대편으로 힘을 줘서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죠. 그래서 이걸 중력 감지한다고 해요. 네,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유리병에다가요. 멀쩡한 개구리를 넣어요. 내게 아니야? 발? 되게 걸? 그죠? 자, 병에다가 이렇게 개구리 넣고요. 병을 살짝 기울여요. 그래도 얘 버팁니다. 안 넘어집니다. 얘도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 개구리를 끄내다가 개구리는 귓바퀴가 없어요. 귓구멍으로 바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커다란 바늘로 귀를 딱 찔러요. 그러면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이 터집니다. 그래서 다시 넣고 아까랑 똑같은 각도만큼 기울이면 얘는 바로 쓰러집니다. 균형을 잡는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귀에 있습니다. 되겠어? 자, 몸에서 이렇게 균형, 기울기를 감지하는 게 바로 뭘까요? 균형을 담당하는 거, 몸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우리 몸의 중력을 감지한다, 기울기를 감지한다. 얘가 바로 정전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빠 차를 탔는데요. 눈을 감고 있어도 아빠가 우회전하는지 좌회전하는지 느끼죠? 자, 이렇게 회전하는 걸 느끼는 것도 귀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얘는 고리가 몇 개 있어? 세 개가 반쪽짜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서 반쪽짜리 고리로 되어 있어요. 반고리, 반. 옛날에는 이 반쪽짜리 고리가 3개 있어요. 그래서 세반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반고리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회전 기능을 담당하는 건 반고리관이에요. 얘네들이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해주는 역할. 됐습니까?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는 다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균형을 담당하는 곳에 전정기관과 방고리관, 그 중에서 방고리 회전하고 있죠? 회전 기능 담당.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몸의 기울기 담당.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 조절. 밖에 공기가 누르는 만큼 내 몸 안에서도 밖으로 밀어요. 그래서 내 몸이 바깥쪽과 똑같은 힘으로 밀기 때문에 몸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비행기 타고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가면 원래는 땅바닥에서 밖에서 누르는 기압과 안에서 미는 내부압이라고 하는 크기가 같아서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면 내부압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내 압력 조절이 안 돼서 귀가 먹먹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귀가 빵 하고 터지는 것 같으면 괜찮아지죠? 이제서야 안의 압력을 줄여서 압력을 가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조절해주는 센서도 귀에 있대요. 어디 있을까요? 얘입니다. 얘 이름이 귀교류관이라고 합니다. 얘가 압력 조절 센서. 자, 그래서 귀는 이렇게 3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소리의 정보는 되는 거지만 얘네들의 정보는 제대로 안 갑니다. 얘네들은 손해를 겁니다. 그래서 오감의 정보만 제대로 갑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각각의 명칭들을 아시면서 역할 구분할 수 있으면 별거 아닙니다. 귀는 요것만 합니다. 알겠냐? 자, 뒤집어. 귀
귀 그려. 명칭 써. 자, 생물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암기해 버리자. 별거 아니잖아. 자, 그림 그려. 명칭 써. 자, 해놓고요. 소리 지나가는 경로, 균형 담당하는 2개, 압력 조절하는 거, 이름. 자, 다 쓴 사람 손 들어. 제가 지나갈게요. 맞아. 미친년 귀도 쳐오고. 한번 채웠죠. 자, 소리 순서대로 불러. 로마, 그리스도뼈, 위치 확인해. 그 다음 어디? 알팽이관. 그 다음 어디? 청신경. 그 다음 어디? 얘네까지 완벽하게 기억해. 자, 균형 감당. 여기 중력 감지하는 거 뭐? 점점 기관이다. 자, 그 다음 뭐야? 세정 기능 감당. 이거 뭐니? 방골이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압력 조절. 귀, 인두관. 됐냐? 제발. 외워라. 별거 안 했다. 자, 이게 바로 귀라고 하는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를 얘기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귀는 소리만 담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각기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눈의 구조요. 자, 그럼 감각기관 중에서 두 번째는 눈. 눈도 한 번만 그려보시면 됩니다. 되죠? 눈. 보면아, 눈은 몇 개의 마구 둘러싸여 있어? 3개. 그러니까 이걸 세겹으로 그려. 우와! 끝! 됐죠? 눈이야. 멋지지 않니?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되죠? 네, 일단은 얘기를 듣고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겠죠? 눈은요, 우리가 물체를 보게 하는 시각작용한다? 이렇습니다.
자, 눈은요. 달걀 껍질처럼 눈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쪽 막이 있죠? 얘 이름이 뭐게? 정말 위아동을도 각막으로 정리했어? 그렇게 되는 거야? 복막 새끼야. 그래서 네, 얘는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걸 까면 달걀의 껍질을 까면 달걀이 터지는 것처럼 복막 까면 눈알이 터져요. 그래서 눈의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복막입니다. 됐죠? 네, 이 복막이요. 앞에 나오면 얘는 흰색 달걀 껍질 색깔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오면 이게 투명한 색깔로 바뀌어서 걔가 변할 게 요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도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각막입니다. 그래서 네, 앞부분에 있는 눈을 보호하는 각기가 각막이고요. 뒷부분은 복막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막. 그렇죠? 자, 두 번째 있는 얘 이름은 외우셨죠? 그러니까요. 얘 이름이 뭐예요? 아직 망막은 너무 빨라. 그렇죠. 얘 이름이 맥락막 이겁니다. 맥락막. 그래서 자,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요. 상이 맺힐 때까지 빛이 밖으로 나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래서 빛이 나가지 못하게 안에 빛을 가둬두는 그래서 역할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둠 상자의 역할을 해 또는 암실의 역할을 해 이렇게 표현하죠.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상이 맺힐 때까지 뒤통수로 못 나가게 해요. 맥락막 없으면 빛이 들어오면 뒤통수로 이렇게 나갑니다. 신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빛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맥락막. 알겠냐? 그래서 얘 때문에 빛이 못 나가고 아래 상이 맺힙니다. 그럼 실제로 상이 맺히는 막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안쪽에 있는 이막이죠. 이름이 뭐예요? 얘가 망막이고요. 여기에 뭐 있다 그랬어요? 무슨 세포? 예, 시각세포가 여기에 분포해서요. 실제로 눈 앞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이 망막에 모여서 상이 이렇게 맺히겠죠. 여기. 그래서 정확하게 망막에 상이 모여야 빛이 모여야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여기 시각세포가 모여있죠. 그러면 여기가 다 망막인데 시각세포는 어디 있어? 망막 전체에 고르게 있니? 아닌 거 아시죠? 망막 중에서요. 시각세포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이 부분에 상이 되셔야 제일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이라고 해서 시각세포가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각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해서 여기에 상이 맺혀야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여기에 상이 맺혀야 정확하게 잘 보이고요. 망막 중에서 이 부분은 시각세포가 없어요. 여기에는 상이 맺혀봤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상이 맺혀봤자 맹인처럼 안 보여요. 맹인이 되는 부위, 맹점. 알겠습니까? 이렇게. 황반. 네. 자, 시각세포가 집중되어 모여있는 부분이 황반이고요. 이 황반에 상이 맺혀야 잘 보이는 겁니다. 망막 중에는 시각세포가 없어서 빛이 모여봤자 상이 생기지 않는 맹인과 같은 부위도 있다. 맹점. 알겠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했을 텐데 너네 모근이잖아. 근데 왜 애들은 모근스럽지가 않지? 학교는 모근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앞에 있는 세 개는 이름을 좀 기억해야죠. 밖에 있는 게 뭐라고? 복막, 그 다음 맥락막, 그 다음 뭐? 망막 중에 시각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은? 황반.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 네,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망막에 빛이 모이면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다. 그것도 황반에 모여야 제일 잘 보인다. 라는 얘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막은 됐어요. 앞부분 보자. 앞부분에도 눈을 보호하는 복막이 변한 각막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서 빛을 잘 모이게 해줘야죠. 자, 모이게 빛을 모으는 렌즈는 볼록 렌즈니 오목 렌즈니? 여기 만져보세요. 얘 무슨 렌즈처럼 보입니까? 이거 볼록 렌즈죠.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되겠어? 빛을 모이게 해주는 볼록 렌즈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얘가 하죠.
그래서 빛을 모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망막에. 그래서 네. 그래서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얘 이름이 뭘까요? 수정체. 안 물어볼게. 얘는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해서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망막에 빛이 잘 모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바로 저 수정체가 합니다. 그래서 빛이 수정체로 들어가서 이렇게 빛이 모여서요. 망막에 정확하게 상이 맺히게끔 하겠죠. 그러면 수정체에서 빛이 꺾여서 망막까지 갈 때 이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기 없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에 투명한 액체가 꽉 차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 그럴까? 투명한 액체가 꽉 차 있어서요. 오징어 눈깔 빼봐가지고 꽉 누르면 여기는 액체가 삥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 투명한 액체로 꽉 차 있는 물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빛이 들어가 상이 맺히기까지의 경로. 빛이 들어가 상이 맺히기까지의 경로. 그래서 빛은 이렇게 가는 거죠. 경로 보셨어요? 그래서 빛은 이렇게 갑니다. 물론 맨 처음에 어디야? 그렇죠. 각막을 지나. 그다음 수정체. 그다음 네, 유리체. 그다음 어디? 망막이죠. 그 망막에 뭐가 있다고? 시각세포. 그러니까 망막이라고 쓰셔도 되고 시각세포라고 쓰셔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망막이라고 써요. 그 시각세포의 상이 맺히면 얘를 통해서 대대로 가겠네요. 얘 누굴까요? 그렇죠. 얘를 시각신경 또는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서 쟤 뭐하고 있네? 보여?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빛이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상이 맺히면 우리가 정확하게 물체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자, 물체를 잘 볼 수 있게끔 하려면요. 선명하게 잘 상이 맺혀야 됩니다. 그렇죠? 선명하게 상이 잘 맺힐 수 있게 눈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조절 작용을 합니다. 아세요? 눈에서는 조절 작용을 합니다. 그죠? 눈부셔! 그러면 너무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흐려! 그럼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영화관에 순간 딱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근데 가만히 서 있으면 이제 계단이 보여서 걸어갈 수 있어요.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밝기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밝기 조절을 멋진 말을 뭐라고 할까요? 안 물어볼게요. 명암 조절. 뭐라 안 좋겠마? 명암 조절. 밝을 명, 어두울 암. 명암 조절을 해줘요. 밝기 조절. 눈에 적당량의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요. 그래서 자, 너무 눈부시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를 뭐 해야 돼? 줄여야죠. 너무 어두우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크게 해야죠. 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바로 그 멋진 말 동공입니다. 동공의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되겠어? 그래서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색의 눈이에요? 어떤 색의 눈인데요. 자, 보시면 우리 하얀 자 있죠? 그 안에 갈색이죠. 근데 더 가까이 보면 갈색 안에 검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 갈색 안에 검은 게 동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자, 갈색, 그 안에 까만 거, 얘가 동공이에요. 그래서 눈 두 개를 시험에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 이 색이 밝은 곳, 어두운 곳. 밝은 곳이니까 상대적으로 동공은 작죠. 얘는 어두운 곳,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밝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너무 밝으면 빛이 조금만 들어오게 동공의 크기를 작게 줄여주죠. 그래서 이 밝기 조절을 동공의 크기로 하는데 이 동공이 스스로 작아졌다 스스로 커졌다 그러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 동공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 빛이 들어가는 요만큼의 구멍이 동공입니다. 맞냐? 그러면 동공의 크기 조절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그려놨죠? 그 수정체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색이, 요 근육이 조절합니다. 자, 수정체 앞에 있는 요 아이가 조절합니다. 얘 이름이 뭘까요? 홍채입니다.
동공을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하려면 이 홍채가 뭘까? 수축. 보이냐? 동공이 수축하면 아니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이 뭐해지니? 커져. 그래서 너무 밝아 누우셔. 그럼 동공을 어떻게 해야 돼? 작게 해야죠. 동공을 작게 하려면 홍채가 뭐 해야 될까요? 커져야 되죠. 앞으로 멋진 말 이완. 그래서 수축 이완. 수축 이완. 보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명암을 조절하는 조절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홍채가 가지고 있어요. 홍채가 움직여요. 이거에 비해서 동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밝은 곳에 가면 홍채가 뭐 한다고? 얘기해줘. 이 미친년들아 홍채 수축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완. 알겠냐? 이 얘기라고. 홍채가 이완하면 동공이 뭐 해지는 거야? 그렇죠. 작아져요. 밝은 곳에 갔으니까 작아져야죠. 알겠어? 네. 어둡습니다. 자, 어둡 때 홍채가 뭐 한다고? 수축. 보이죠? 홍채가 수축해서 동공이 뭐 해지니? 커진다. 되죠? 그래서 명암 조절은 홍채갑니다. 홍채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바뀝니다. 그걸로 명암 조절입니다. 그래서 밝기 조절 이 그림 밝기 조절 얘가 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눈에서는 밝기도 조절하지만 뭘 조절할까요? 가까이에 있는 책을 읽다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도 봐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어? 그렇죠. 거리 조절. 멋진 말. 원근 조절. 오, 아는 단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은요 밝기도 조절하지만 모두 조절하는 거냐면 거리 조절인 원근 조절이라는 것도 해요. 거리 조절. 그래서 명암 조절은 밝기 조절이고요. 원근 조절은 거리 조절해요. 이런 뜻이에요. 원 가까울 근 이런 얘기예요. 자, 거리 조절도 해야 되는데 이 거리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항상 상은 망막에 와서 빛이 모여야 되거든요. 망막에 와서 빛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같이 다 안경 쓰셨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눈에 있는 근육이 잘 움직이지 못해서 원근 조절력이 여기 떨어집니다. 원근 조절력이 떨어져서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거나 빛이 너무 빨리 꺾여서 앞에 빛이 모여버려요. 그러면 시각세포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빛을 감지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 자 그럼 빛이 앞에 모였다는 건 빛이 너무 빨리 굴절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아이가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져서 아니면 얇아져서. 자, 수정체는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볼록렌즈죠. 이 볼록렌즈가 더 볼록해지면 빛을 대단히 빨리 꺾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빛이 빨리 모이는 아이는 수정체가 너무 뭐해졌다? 뚱뚱해졌다. 이 의미입니다.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지면 빛이 빨리 모여서 망막보다 앞에 상이 맺혀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 있는 게 안 보일까요? 가까이 있는 걸까요? 멀리 있는 걸까요? 지금 눈에 눈이 눈에는 어디에 있는 게 잘 안 보여?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그나마 가까운 거는 볼 수 있죠. 가까울 뭐라 그랬어요? 가까울 근 볼 시 그래서 눈의 눈이 뭐야? 근시. 가까운 거는 그나마 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이게 근시예요. 그래서 자 가까운 건 그나마 잘 볼 수 있는데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는 우리 같은 눈이 근시인데 근시가 생기는 원인은 빛을 굴절시켜주는 수정체가요 너무 뭐해서 그렇죠. 자 근시는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져서 상이 망막보다 어디에 맺힌 걸까? 앞에 맺혀서. 그래서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근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근시를 교정해줘야죠. 그러려고 안경 끼잖아요.
근시를 교정해 주려면 얘가 너무 무거우니까 얘가 빛을 너무 많이 모으니까 앞에는 빛을 퍼뜨리는 렌즈를 껴주면 되겠죠. 그럼 빛을 퍼뜨리는 렌즈가 뭔데? 그렇죠. 그래서 앞에 오목 렌즈를 이용한 안경을 만들어서요. 빛을 여기를 통과해서 한번 퍼뜨려. 그러면 볼록 렌즈가 아무리 빨리 모아도 망막까지 가서 모이게끔 되는 거죠. 되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오목 렌즈 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눈이야. 그럼 우리 눈과 반대 눈은 내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그 할머니의 눈을 우리 뭐라 그러니? 원시라고 하면 느껴봐. 어떤 거는 볼 수 있대? 원자가 무슨 원자니? 뭘 원자?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책이 안 보여. 이런 의미야. 왜 그럴까? 수정체가 너무 얇아져서. 상이 망막보다 뒤에 가서 맺혀요. 빛이 여기에 와서 맺혀요. 망막보다 뒤에 여기. 알겠어? 너무 수정체가 얇아져서요. 몰록하지 않아. 그냥 딱딱해. 됐어? 그래서 빛을 잘 못 모아. 그래서 뒤까지 가서 모여. 그럼 이걸 교정하려면 앞에 볼록 렌즈를 갖다가 대서 빛을 땡겨서 빨리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할머니 안경은 돋보기 안경, 볼록 렌즈.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시를 교정하는 건 볼록 렌즈인데요. 이럴 경우에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시면 병신이라고 합니다. 한 줄만 외우시면 되죠. 그죠? 우리는 근시만 지대로 외우세요. 원시는 정반대입니다. 알겠죠? 근시만 완벽하게 외운다. 아니, 우리는 근시입니다. 우리는요 그림도 근시만 공부하세요. 헷갈리지 않게 둘 다 외워서 이거야 저거야 하지 말고요. 근시는요 상이 너무 빨리 모여서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눈을 우리가 근시라고 한다.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앞에 오목 렌즈 껴준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정상이었잖아요. 너는 안경을 안 끼니? 공부를 안 하는구나. 이제 좋아하고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 이제 눈을 안 쓴다는 거잖아. 자, 실제로요. 우리도 정상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정상의 눈은요. 스스로 원근 조절 잘해요. 멀리 있는 걸 볼 때랑 가까이 있는 걸 볼 때 수정체의 두께가 스스로 변해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걸 볼 때는 수정체가 보여줘야 될까요? 가까운 걸 볼 때는 수정체가 보여줘야 되고요. 두꺼워져야 되고요. 멀리 있는 걸 볼 때는 수정체가 보여줘야 되냐면 얇아져야 됩니다. 이 수정체의 두께를 두껍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줘야 돼요. 알겠어? 네,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우리는 평상시에 수정체 두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수정체를 갖는데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을 보면 지금보다 수정체가 훨씬 두꺼워져야 가까운 곳을 볼 수 있어요. 되냐? 네. 자, 가까운 곳을 잘 보려면 수정체는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럼 먼 곳을 보려면 순간 수정체는 뭐 해줍니까? 얇아집니다. 됐어.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져 있을 때는 이 새끼 먼 곳 보고 있네. 이런 얘기야. 두꺼워진 상태로 있으면 가까운 곳 보네. 근데 너네는 계속 두꺼운 상태야. 그러니까 어떤 것만 잘 보여? 가까운 것만 잘 보여.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시야. 그러면 제가 책을 보다가요. 갑자기 살을 보면 갑자기 수정체가 내가 스스로 얇아져야 되는데 그 짓을 잘 못해. 됐어? 그 짓을 잘 못해. 그럼 수정체의 두께 조절 누가 해주냐? 너 스스로 못해주냐? 누군가가 땡겨줬다 놓았다. 땡겨줬다 놨다 이거 하는 거야. 누가요? 그 수정체를 잡아당기는 여기 있는 근육이에요. 알겠어? 여기 있는 근육이 수정체를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이질합니다. 이 이름이 뭘까요? 선모체. 그래서 이거 선모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체의 두께 조절을 통해서 원근 조절하는데 원근을 실제로 조절해 주는 건 선모체예요. 그 선모체에 의해서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킵니다. 되겠어? 네, 선모체에 의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요건데요. 실제로 이게 수정체. 근데
여기에 조그만 고리가 있고 이게 손모체입니다. 여기 고리 형태가 있고 이게 손모체입니다. 여기가 진대, 이게 수정체,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면 봐.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제 여기다 팔을 넣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수정체고요. 얘가 진대예요. 그리고 제가 선모체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해서 선모체인데요. 이렇게 진대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얘를 당기면, 그래서 얘를 당기면, 그죠? 네, 얘도 당겨집니다. 그래서 네,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요, 움직이는 건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양쪽으로 당깁니다. 진대가 당깁니다. 당기면 선모체는 두꺼워질까 얇아질까? 얇아져. 얘 얇아집니다. 그럼 얘도 뭐입니까? 얇아집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움직여요. 얘가 얇아지면 얘도 얇아져요. 그래서 그랬다가 얘가 늘어나면 얘 뭐해집니까? 두꺼워지고 얘도 뭐합니까? 두꺼워져. 그래서요, 네, 제가 진대, 얘가 선모체, 얘가 수정체, 제가 당기면 이 새끼들 같이 길어지죠. 놓으면 같이 두꺼워지죠. 이거하고 이거 진대가. 알겠어? 얘네들 움직임이 같죠. 그런 얘기야. 알겠어? 그거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가운데 있는 진대의 활동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선모체의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느끼셔야 되는 거, 선모체하고 수정체의 두께 변화가 똑같다. 그러면 봐. 가까운 쪽을 볼 때는요, 수정체가 뭐하니? 수정체가 뭐하니? 가까운 곳을 보려면 두꺼워지죠. 그러면 선모체가 뭐해졌다는 얘기야? 두꺼워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꺼워지는 걸 수축이라고 하니? 이완이라고 하니?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언제 두꺼워? 수축하면 여기가 두껍죠. 이완하는 게 이렇게 펴집니다. 개새끼다. 그래서 무거울 때가요, 선모체가 수축해야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네, 먼 곳을 볼 때가 선모체가 이완.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져. 그래서 먼 곳 봐. 알겠어? 얘기야. 되지? 그러면 아까 거 해보자. 너네가 절대로 안 하는 거. 그래서 네, 책상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다가 절대로 안 하는 거. 밤하늘에 별을 봐요.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밤하늘에 별 같은 거 안 보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다가 밤하늘에 별을 봐요. 우리 눈의 변화를 얘기해보세요. 자, 일단은 뭐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멋진 말로 얘기 좀 해봐. 원근의 변화가 있죠. 또 밝기 변화. 밤하늘을 보잖아, 얘들아. 그쵸? 거리 변화도 있고 밝기 변화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래요. 되겠냐? 자, 그러면 보면은 책을 본다는 얘기는 가까운 곳을 보다가 어디 먼 곳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을 볼 때는 밝았다가 밤하늘을 보니까 뭐해진다는 얘기야?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때 내 눈의 변화를 설명을 하고 실제로 시험에는 이 단어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럼 보자. 실제로요. 자, 책을 보고 있다가 밤하늘을 봤을 때 밝기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이때 변해야 되는 거. 뭐 해야 됩니까? 뭐가 확정해야 돼요? 동공이 커져야 되면 누가 움직여야 되니? 홍채. 그렇죠. 그래서 이때 홍채가 뭐하니? 자, 어두워지니까 동공이 커져야 돼. 홍채가 뭐한다고? 수축. 야, 내 눈 중에서 홍채가 어디야? 내 눈에 홍채가 어딨어? 병신들 이 눈동자 색깔이 홍채야, 이 새끼야. 그래서 눈동자 색깔이 홍채 근육 색깔이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공은 까만 거.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왜 이렇게 눈동자가 갈색이에요? 홍채 색깔이 갈색이야. 알겠어? 저 사람 눈은 파란색이네. 홍채 색깔이 파란색이야. 알겠어?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갔으니까 홍채가 뭐 한다고? 수축. 그래서 동공이 뭐 해준다고? 확인당 입양 하겠어? 오케이. 자, 가까운 곳을 보다가 먼 곳을 보래.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죠. 자, 그럼 수정체 두께가 얇아지려면 누가 먼저 움직여야 돼? 수정체를 당기는 누구? 자, 선모체도 뭐 해진다? 얇아지면 뭐 하더래? 이완. 되겠습니까? 네. 알겠어. 자, 보면은 근육이 수축하면 뭐해지니? 두꺼워지지. 이완하면 뭐해지니? 얇아지지. 상식 아니냐? 수축하면 두꺼워지고 이완하면 얇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이에요. 그래서 눈은요, 이렇게 밝기 조절, 그 다음에 원근 조절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면 빨리 와 7페이지. 7페이지예요.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자, 그 중에서 3번은 지울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하는데 3번 안 합니다. 자, 빨리 찍잖아. 밑에 덧 나와 있잖아. 돼요? 이제 덧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거 느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몇 번? 1번에? 안 들려. 황반? 아, 망막에. 네, 망막에 황반이라고 쓰시면 되지 않아요. 망막이라고 그냥 시각세포라고 쓰시면 되고요. 시각세포가 있는 부위 중 시각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니? 라고 하면 황반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요. 네. 자, 꼬맹아.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14페이지 왔어요? 14페이지 1번, 3번 답. 1번, 3번 답. 14페이지 1번, 3번.
B가 뭐니? 홍채. 어차피 너네 시험지도 흑백이야. 이 그림에 익숙해야 돼. C가 뭐니? 선모채. D 가장 안쪽이지. 망막이라고 해야 돼. 됐어? 그 다음에 E 맥낭막. 알겠죠? 네, F 공막. G는 시신경. 됐죠? 시각신경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시신경. 자,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5번에 G는 시각신경으로 내가 연결되겠다 맞는 거죠. 그죠? 자, 1번하고 3번 중에 질문. 다 있는 걸로. 되죠? 자, 15페이지에 5번 6번. 네, 15페이지에 5번 6번. 했니? 가는 자, 가에서 나로 가면 어두워질 거야, 밝아질 거야? 밝아진 거죠. 공공이 작아지니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밝아지는 거 찾는 거니까 몇 번입니까? 5번이요. 네. 형광등 켰으니까 밝아지는 거 같네요. 6번 보세요. 6번은요. 자, 가까운 쪽을 보는 게 가야 나야? 이거 수정제 두께를 다르게 그렸죠? 네. 가까운 쪽을 보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니 얇아져야 되니? 두꺼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두꺼운 게 가야 나야? 나가 더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 가까운 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가는 먼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 몇 번이야? 네, 그렇답니다. 됐죠? 그림 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오시면 17페이지요. 자, 17페이지에서 15, 16번. 15번에 몇 번? 자, 소리가 지나가는 건데 순서대로 뭐야? A, B, E 끝이죠. 맞습니까?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 고마, 청소골, 그 다음이 달팽이관. 알겠니? 얘 청각신경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비탈진 곳에 걸어갈 때 몸이 기울어졌어. 기울어진 감지. 어디라 그랬어? 전정기관이 어디 있을까? 전정기관 어디 있을까?